이슈 딥다이브 매일 두 분의 전문가의 시각으로 시장의 중심 이슈에 깊이 들어가 봅니다. 목요일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루 팀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증권가 의견을 보니까 강세장, 서머랠리 이런 얘기가 또 본격화되고 있던데요. 오늘 시장의 중심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첫 번째, TSMC 어닝 서프라이즈. 간밤 대만의 파운드리 TSMC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예상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 월 매출이 우리 돈으로 8조 5천억 원, 이번 실적이 이제 전월 대비해서 9.5% 증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33%가량의 증가세를 보인 실적이었는데요. 엔비디아의 GPU 파운드리 파트너 TSMC 어닝 서프라이즈 어떻게 보실까요? 먼저 임순재 대표님. 네, TSMC가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죠. 가장 큰 이유가 방금 이제 앵커도 얘기했듯이 이제 AI 칩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가 견고한 이제 성장세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 칩이 이제 칩을 이제 생산을 하고요. 이와 더불어 애플 관련된 칩도 같이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대,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빅테크에서 이제 발주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실적이 이제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AI 시장이 그동안 계속 성장세가 이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과연 실질적으로는 어떤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심사였는데 TSMC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AI 관련주 종목으로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국내 이제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이제 호조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2분기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레거시 제품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HBM3E D램을 지금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실적을 상당 부분 개선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7월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82%의 지금 수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 증가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주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밤사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사상 최고치 경신, 그리고 TSMC를 갖고 있는 대만 가권 지수 역시도 이 시각에 24,282포인트 선 기록을 하면서 1%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대만 증시도 사상 최고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손여루 팀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도 매국노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날 매국노 소리를 한번 들었죠. 오늘도 들을 것 같은데, 예.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병역을 다 임무 완수한 사람입니다. 애국심 장난 아닌데 투자 전문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코너 이름이 마켓 딥다이브잖아요. 결론은 그겁니다. 엔비디아 사실 분 엔비디아 사시고 TSMC 40분 TSMC 사세요 하고 일어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면 국내 수혜주는 뭐가 있느냐 이런 걸 찾아보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TSMC가 실적을 잘했는데 삼성전자보다 잘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엔비디아가 있고 마이크론이 있고 TSMC가 있고 삼성전자가 있고 SK하이닉스가 있는데 우리 마이크론 실적도 받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받고 삼성전자 실적 받고 TSMC 실적을 봤으면 누가 잘했나 줄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보다도 삼성전자 잘했고,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TSMC가 삼성전자보다 잘한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볼게요. 일단 실적 데이터를 이제 앵커님이나 이제 대표님께서 잡아주셨는데 삼성전자의 퍼가 12.65예요. 그 다음에 TSMC의 퍼가 31.47. 그러면 TSMC가 퍼가 높습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퍼가 70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확실히 어떤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이 이 실적 상승폭보다 주가 상승폭이 크니까 퍼가 높다. 이런 것들을 용인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발표한 실적을 토대로 이런 걸 보겠습니다. 자기자본이익률, ROE 같은 경우 엔비디아 아시죠? 70% 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매출 총이익이 54.6%. 그러면은 TSMC는 매출의 50%가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매출 총이익이 13%예요. 그 다음에 TSMC가 ROE가 25.5%라고 했는데 삼성전자는 ROE가 자기자본 이익률이 11%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갖고 있는 기술력을 토대로는 TSMC가 같은 물량을 팔았을 때 많이 남긴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안정성을 봤습니다. 성장성을 봐야 되는데 이 성장성도 화요일날 짚어드렸거든요. 이제 저는 뭐 반도체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뉴스랑 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써주시는 뉴스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막 가가지고 이 TSMC는 이거 3나노 공정 못하겠는데? 이렇게 평가할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나온 뉴스들을 봤을 때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5나노, 그 다음에 3나노 같은 경우는 2027년에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TSMC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3나노, 그 다음에 뭐 2026년, 2027년에 2나노까지 시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엔비디아에서 원하는 거는 이 HBM 3나노 공정까지는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많은 분들의 우려가 단기적으로 좀 그 우려가 가시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콜 테스트를 통과를 해도 내가 이 3나노도 안전하게 못하는데 엔비디아는 3나노를 해달래요. 그런데 일단은 삼성전자는 이 3나노가 되려면 2025년, 2026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TSMC는 올해 하반기 3나노가 된대요. 이렇게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콜 테스트를 통과해도 바로 양산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콜 테스트를 통과를 임박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인력을 꾸리고 있고 지금 노조는 파업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다 TSMC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밖에 안 했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안 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사지 말란 얘기냐? 아니라는 거죠. 삼성전자 지금 주가 동향 보면은 오늘 음봉 나오고 있지만 지금 거의 6월 13일부터 우상향세 유지하고 있고, 기관이랑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가 기관은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양봉인데 기관이 빠져나가고 있으면은 이거는 외국인이 개인이랑 기관의 물량을 다 흡수하는 거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기관이 단기 차익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돼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수모를 겪고 있지만 이대로 포기할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콜 테스트를 통과하고 물론 양품률이 떨어지지만 이거를 내가 알고 있는데도 외인은 산다고? 그러면 이 외인은 이 양품률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당연히 매수 의견을 드리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매수 의견을 드리면 시청률이 떨어지니까 저는 에이징랜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TSMC의 공식적인 단 하나뿐인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예요. 그 다음에 에이징랜드가 당연히 TSMC 관련했을 때는 대부분의 수요를 갖고 있는데 TSMC뿐만 아니라 미국 파이튠즈와 무선통신용 멀티밴드 통신 장비 관련 무선 주파수 이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균형이 나올 것이다. 저는 붙여드린 종목은 가온칩스입니다. 근데 가온칩스는 매매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연간 실적 기준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간혹 분기 실적이 적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오는 기업을 제가 중장기적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가온칩스를 매수하되 삼성전자랑 연동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드라이브는 거는 거고, 가급적 흑자 기조가 쭉 유지되기 전까지는 실적 발표 시즌 전에 팔았다가 실적 확인하고 다시 사는 명확한 매매가 필요하고, 저는 오늘 이 TSMC 관련 뉴스로 탑픽은 에이징랜드 권해드린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SMC의 공식 파트너 에이징랜드 주가는 3월의 고점 84,500원에서 최근의 저점까지 반토막 난 이후에 바닥 찍고 지금 돌려 세워주고 있는데, 주가도 좀 아쉬운 점은 일단 먼저 선반영하고 나서 오늘장은 크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네요. 하지만 진입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에이징랜드 상대적으로 맞죠? 에이징랜드는 좀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가온칩스는 일단은 낙수 효과 다들 기대하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가 TSMC한테 밀리지만 그냥 미끄러져 있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이겨낼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가온칩스도 거래대금 실리고 있으니까 매수 의견 드리되 실적은 확인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TSMC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연내 XR 플랫폼 출시.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또 예상치 못한 재료가 한 가지 나오면서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었던 XR 관련주들의 주가가
또 짜릿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전일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진행이 됐죠. 원래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제 아니면 워치, 특히 이제 갤럭시 링에 대한 이제 관심사항이 이제 클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예. 이런 제품군이, 신제품이 나오면서 관련된 이슈몰이를 분명히 한 부분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이제 전혀 이제 예상치 않았었던 게 삼성이 이제 XR 기기를 올 연내에 이제 출시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라 시장이 급격히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XR 기기 관련돼서는 자세한 그런 스펙이나 이런 내용들은 공개되지는 않았고요. 향후에 이제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공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XR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좀 들썩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XR 관련된 이슈가 과연 오래 갈 수 있느냐라고 보면 좀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XR 기기에 대한 정확한 이제 스펙들이나 아니면 정확한 출시 일자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연내에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이 있었고요. 과거서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몇몇 제품에 대해서 신제품에 대해서는 출시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계속 좀 미뤄지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과연 연내에 출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같이 좀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XR 관련된 그러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 이후에 계속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가 원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저점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다라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제 새로운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하방은 좀 맞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단기적인 2, 3일 정도의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은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향후에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단기적인 흐름이 계속 있을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XR 관련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또 확인을 하고 트레이딩 해볼 만하다. 이번 이슈가 나왔을 때는 지금 앞으로 한 이틀 정도, 3일, 이틀, 3일 코스로 매매 가능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MP를 제외하면 나머지 맥스트라든지 선익 시스템 짜릿한데 윗골이 아쉽습니다. 네. 손여로 팀장님, XR 플랫폼 관련한 이슈 어떨까요? 네, 앵커님이 짜릿하다 말씀해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계속 바닥기다가 여기 세 분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데도 이 스마트 기기의 흐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언팩이라는 단어를 엄청 자주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올해 초에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 스마트폰 부품 기업들이랑 갤럭시 링 기업들은 실적이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주가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퍼가 엄청 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이면은 퍼가 막 15, 20 정도 되는데 제가 오늘 탑픽을 꼽아야 될 종목이 퍼가 7이 안 됩니다. 근데 보니까 실적은 올랐는데 주가 가만히 있으니까 퍼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개장 방송에서도 나무가나 그다음에 대표님께서 선익 시스템 골라드렸는데 저는 세경 하이테크랑 덕산 네오룩스 말씀을 드릴 거고 BH나 아니면은 BH나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도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BH랑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LG 애플 관련 이 안경이 씌워져 있는지 거래대금이 안 실려 있어요. 근데 세경 하이테크나 파인엠텍, 덕산 네오룩스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갤럭시 관련 종목들과 이제 친분이 있다 보니까 이 종목들 위주로 좀 수급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새로운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Z 폴드 6랑 갤럭시 Z 플립 6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 지인이 1년 전에 Z 플립 4로 바꿨다 그래서 이번에 Z 플립 5가 출시됐나? 봤는데 Z 플립 6가 출시를 했다고요. 그래서 정말 이 스마트폰의 일변도가 정말 굉장히 빠르다 그 판단이 들었고 지금 보면은 평가가 굉장하죠. 저번에 갤럭시 S24 출시할 때도 이제 비서 AI 비서에 대한 성능이 상당했다. 그 다음에 갤럭시 링에 대한 성능이 상당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사전 예약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사전 예약 대비해서 좀 생각보다 덜 팔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봤어요. 세경 하이테크랑 인터플렉스를 봤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약 30% 향상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제조업들이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20% 이상 향상되는 것은 굉장히 잘했다라고 판단하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뭐 2차 전지 100%, 뭐 엔비디아 150%, 뭐 20% 누구 코에 붙여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투자 인사이트가 이 휴대폰 부품주들에 깔려 있다 보니까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거래대금 실리는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도 이 갤럭시발 갤럭시8 폴더블 디바이스 적용 증가 수혜가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도 OLED 소재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하반기 출시되는 스마트폰 OLED 패널을 만들 때는 그 수혜를 입을 것 같다 그런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상당히 실려 있고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도 이제 막 바닥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는 이 두 종목을 탑픽으로 꼽아드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XR 기기에 대한 삼성과 애플의 경쟁도 머지않은 것 같은데요. 다만 이러한 어떤 중장기적인 성장성, XR에만 국한되지 않고 뭐 OLED 패널 뭐 이런 것들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폴더블 디바이스 역시도 늘어나는 추세에 놓여 있어서 중장기적인 추세에 긍정적이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모멘텀이 발생했습니다만 필요한 건 시장의 관심이라는 점, 이 고성장하고 있는 또 다른 종목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이 가운데서 탑픽, 그래도 테마로 쓸만하다라고 보시고 탑픽 주시는 거죠? 네, 확실하게 모두 다 강세를 보이기보다는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거래대금 순으로 그나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 두 종목을 권해드렸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수급 들어오니까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끝까지 이 폴더블 XR 관련한 종목군들 세경 하이테크, 덕산 네오록스를 비롯해서 테마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시죠. 비만 치료제 관련주 매수 대 매도. 임순재 대표님,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네. 제약바이오주가 뜨면서 또 여름이 되면서 7월에 또 뜨거워졌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 매도 가운데 어떤 포지션을 선택할까요? 일단은 뭐 추격해서 매수한다라기보다는 일단 조정시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 이제 급등세를 보이는 게 비만 치료제가 비만 치료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다양한 뭐 거의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이제 뭐 사용 범위가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외 업체들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들도 계속 이런 관련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제품군에 대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관심사항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 뭐 여러 회사들이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삼천단제약 같은 경우 그런 이슈로 인해서 급등세를 보였고요. 그 외에 지금 뭐 기술적으로는 가장 앞서 있다라는 회사가 이제 한미약품이 가장 지금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국내 3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같이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파스가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라파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 니들 관련된 그런 이제 패치를 만드는 이제 회사인데 네. 지금 뭐 비만 치료제가 기존에는 주사제로 해서 이제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를 마이크로 니들 형태로 해서 지금 뭐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뭐 다양한 뭐 장기 지속적 관련된 그런 이슈로 인해서 펩트론이나 그다음에 인벤티지렉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 관심 사항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비만 치료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이제 먹는 형태로 이제 바뀔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경구용 관련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뭐 여전히 관련된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무조건 이제 비만 치료제다라고 해서 간다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일단 뭐 이런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실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이것을 수출할 수 있는 이게 기술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더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 분류를 해주셨고요. 이 가운데서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 봄직한 그런 종목들로 또 엄선을 해주셨겠죠. 대장주, 대표주 위주로 종목을 쭉 나열을 해주셨는데요.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삼천당제약이 시가총액 5위로 코스닥에서 올라서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까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삭센다의 특허가 올해 만료가 된다는 점에서 이 삭센다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손유로 팀장님.
우선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인데 오늘에 한해서는 일부 비중 축소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예. 비중 축소지 전략 매도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약바이오가 오늘 강한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오늘 전기전자랑 금융 쪽이 강세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저PBR 섹터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 같은 반도체 대형주, 그 다음에 전선이랑 전력설비가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제약바이오는 약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금액을 봤을 때는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내팽개치기보다는 이제 뭐 금융주를 뭐 최근에 3일 정도 뭐 팔았으니까 약간 포트폴리오 조정 관점으로 이쪽을 줄이면서 이쪽을 사는 좀 자금 이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을 보니까 국내 같은 경우도 1,757억 원. 근데 이게 4년 전 대비해서 82% 성장한 수치이고 2030년까지 전 세계 시장 규모는 100조 원에 이를 거기 때문에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비만 치료제도 애초에 비만 치료제가 아니었죠. 원래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 성분이 이제 비만, 이제 체중 감소 효과를 주니까 그 다음에 이 효과를 조금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다른 쪽으로 또 추가적인 뭐 간암이라든가 이쪽으로 또 펼쳐 나가는 모습에 이제 투자분들께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것 같고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언급드리지 않겠지만 저도 약간 부정적인 뉴스는 봤어요. 비만 당뇨 치료제, 이제 비만 치료하려고 치료제를 먹었는데 약간 부정적인 뭐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뉴스가 있었다. 근데 그 치료제를 만든 회사가 어딘지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어떤 약물을 내 몸에 넣는 거기 때문에 어떤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긍정적인 뉴스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라이릴리가 비만 당뇨 치료제 1등이다라고 알고 있었고 매출액도 증가하면서 영업이 흑자까지 성공한 기업이죠. 그 뒤를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바짝 쫓아오고 있는데 노보노디스크가 성능만으로는 일라이릴리보다 낫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 매매하실 분들 매매하시면 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국내 주식은 뭐냐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대표님께서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저는 아시겠지만 비만과 거리가 멀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정말 잘 아시더라고요. 일단 뭐 유한양행, 오스코텍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임상 3상 진행을 하고 있고 동아 ST 같은 경우는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토마토 증권도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한미약품이랑 동아 ST는 제가 점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럼 이 한미약품이랑 동아 ST를 제외하면은 매매 관점으로 접근할 종목을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인벤티지 랩이죠.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안 했지만 국내 비만 당뇨 치료제를 가장 앞서서 개발하고 있는 종목과 협업을 통해서 효용성을 증가하는 약물을 개발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약품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벤티지 같은 경우 그 동반수 입으면서 수급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도 외인의 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현재가로 매수라기보다는 오늘부터 한 3개월 정도 오후에 3번 정도 분할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손절이 가능합니다. 좀 기술력 있는 종목 없을까요? 라고 하시면은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올해 5월 달에 상장한 종목이고, 한 4개월 전에 이 비만 당뇨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기사 읽어보니까 뭐 성장성 유망하다 이렇게 기자분들이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4개월 전에 강한 상승 나온 다음에 물량 소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내놓은 거다라고 판단했으면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개인 투자분들이 단기 차익 내놓고 있고 외국인이 그 물량 받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5일선과 10일선을 좀 이탈한 모습인데 이 단기 이동평균선 충분히 이탈할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21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11선과 21선에서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제약바이오 수급 이제 시황 그다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을 보시면서 수익 관점을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슈들 정리하는 차원에서 임순재 대표님, 반도체, 파운드리, XR, 비만 치료제 이렇게 봤을 때 올 여름 어느 쪽에 가장 관심 있으세요? 일단 반도체가 제일 관심이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 개선이 이제 본격화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이후에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주가들이 뭐 그동안 뭐 HBM
관련된 종목들만 이제 많이 올랐는데 아마 전반적으로 전공정이나 아니면 다른 분야로도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손 팀장님은요? 네, 오늘 만약에 휴대폰이 생각보다 만약에 전 섹터가 고르게 온기가 들었으면 휴대폰 부품을 말씀을 드릴 텐데, 저도 안타깝게도 우리 대표님처럼 좀 HBM 반도체 쪽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장비 쪽, 뭐 후공정이 됐든 전공정이 됐든 장비 쪽이 좀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이 HBM을 빨리 뚫어내주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HBM 팹리스 쪽 있잖아요. HBM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 이쪽이 좀 조정이 많아가지고 일단 이 자리에선 제가 장비 쪽을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전자의 노력 여에 따라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쯤에는 HBM 팹리스 기업들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거인의 시선 이어집니다. 목요일 거인의 시선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입니다.